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세움디자인의 송재욱 이사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디자인 회사이고요. 디자인 회사인데, 보통 뭐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이제 디자인과 실사 출력, 그 다음에 상가 인테리어 사업부가 있는 이제 디자인 회사입니다. 네. 그러면 요즘에 그 인테리어 업계 동향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은 체감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. 이렇게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임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임대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공실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장돼 있는 뭔가 이렇게 그 업종이나 뭔가 이렇게 그 영업이 특별히 워킹 손님이 많이 없는 곳이라도 되는 어떤 이런 업종들이 많이들 이렇게 문의들을 해주시고 있고요. 그리고 10평에서 20평대의 저평수대의 상가들이 많이 문의들을 하십니다. 그러면 그 저평대수 인테리어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테리어 그 해야 되는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좀 그 니즈가 많은지 좀 알 수 있을까요? 네, 일반적으로 저평대수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자금 때문이죠. 자금의 어떤 문제가 다들 있기 때문에 페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대수를 해서 어떤 이제 할 수 있는 업종들도 인기가 많은 거고요. 그래서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일샵이라든지 미용실, 1인 미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요식 업종에서도 카페, 소형 카페들이 많은 이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그 카페 인테리어를 얘기하셨는데 네. 뭐 보통 뭐 금액대가 어느 정도로 되죠?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게 평당 단가라는 게 있죠. 우리가 평당 단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, 실제로. 근데 요즘 저도 이제 인스타를 많이 봐요. 보는데 평당 단가 중요하지 않다. 평당 단가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, 업체분들이. 실제 그 업체 대표님들 말씀도 맞아요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걸 막 이렇게 뭔가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느껴져요. 그래서 보통 평당 단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,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에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당 단가라는 그 어떤 개념을 이렇게 업체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10평이면 이제 1000만 원이겠죠. 그리고 이제 20평이 2000만 원,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하시죠, 실제로.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어떤 디테일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얘기가 다르겠죠. 이게 뭐 10평인데 뭐 1000만 원이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업체는 2000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.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적인 것들은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분명한 거는 이제 100만 원이라는 단가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. 방금 그 네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액 차이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실제 인테리어 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금액대가 다양해서 이걸 책정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.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영역에서 이 평당 100만 원, 어떤 거 네네. 평당 100만 원, 어떤 거 뭐 150만 원, 200만 원 이게 네네.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평당 100만 원, 200만 원 이런 구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100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, 그리고 150에서 200만 원이라는 이런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뭐 당연히 이제 하이엔드로 가면 더 금액도 올라가겠죠.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. 이 저평대수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가성비를 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성비 있게 내가 지금 뭔가 화려한 인테리어를 원한다기보다는 손님을 유입시키고 어떤 이제 내가 이 가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.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고객님이 대부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아닌데 왜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. 예, 실제 저희가 가서 그분들에게 뭐 어떤 제시를 했을 때 약간은
이거 내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하세요. 근데 저희도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십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가게를 세팅하면서 어떠한 이 가게가 이렇게 뭔가 봤을 때 그럼 가게가 예쁘네 정도의 어떤 느낌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게 100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.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기준은. 그러면은 네. 그 예쁘다라는 포인트도 되게 네네네. 견해들이 다양하잖아요. 네네 맞습니다.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차별점? 네. 네, 차별점. 그 네네. 디자인은 어떤 부분에서 이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서 이런 포인트를 줬을 때 네네. 디자인적으로 이게 예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.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포인트로 보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파사드를 또 많이 봐요. 실제로 사람들이 워킹 손님이잖아요.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가게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파사드가 중요하고요. 파사드. 예. 그리고 인테리어의 내부 실내는 조명입니다. 구조와 조명에서 오는 그 깊이감이 결국은 인테리어에 뭔가 많은 요소들의 공간적으로 느끼는 이제 그 요소가 되고요. 대부분은 소품도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워킹 손님이 중요한 이렇게 목장사가 되는 곳은 파사드와 바깥 이제 이 간판 쪽까지 해당되는 파사드와 그다음에 내부의 구조와 조명입니다. 그리고 여기 또 플러스를 하면 소품들이 어떤 이제 그 재미를 더 살리겠죠. 공간의 재미들을. 이게 10평이나 20평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. 실제로. 그런데 이 워킹 손님이 중요하지 않은 공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산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. 예산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. 인테리어란 뜻 자체가 인이 안쪽이란 뜻입니다. 우리가 익스테리어라고 또 표현을 하죠.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, 익스테리어로 구분했을 때 파사드의 영역은 익스테리어 영역입니다. 아, 파사드가 네네. 익스테리어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? 그렇죠. 바깥쪽의 간판과 이런 어떤 외관을 이제 우리가 파사드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뭐 목공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 목공 유행 많죠. 뭐 그리고 이제 또 철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잡철 작업으로 우리가 이제 갈바 작업이라고 하죠.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. 그럼 이걸 간판과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목공 파사드나 어떤 파사드에 힘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익스테리어 굉장히 중요해졌죠. 그리고 이제 내부는 이제 어차피 뭐 비슷하거나 동일해요. 내용적으로는. 기능적인 것과 디자인입니다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어떤 뭐 상가에 3층, 뭐 2층, 3층 상가가 또 있어요.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예약제 손님을 받는 곳입니다. 그러면 그런 곳에 뭐 네일샵이라든지 보통 이제 어떤 안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의 업종들이 많죠. 그래서 뭐 실과 그런 곳은 이거 조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공간의 정의를 잘 내려줘서 이제 동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봅니다. 그렇게 해서 이게 워킹 손님이 많냐 적냐의 어떤 차이로 예약 손님과 뭐 어떤 이런 것들은 2, 3층 같은 경우는 파사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런데 1층 상가, 특히 1층 상가에 워킹 손님이 많은 곳은 파사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예상됩니다. 조닝이 뭐죠? 조닝, 저희가 업계에서는 조닝과 그 다음에 무브먼트라고 하는데, 조닝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공간을 구분하는 거죠. 공간을 구분하고 어떤 세팅을,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거.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면은, 홀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카운터가 있을 거고,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주방 공간이 있겠죠. 네. 그럼 이제 평 형태가 20평이면 홀을 보통 뭐 10평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주방을 보통 7평을 씁니다. 예. 그리고 나머지 뭐 세팅 구간을 한 3평 정도를 배부를 하죠. 이런 식으로 이제. 예. 네네. 그리고 이제 이 조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 조닝과 이 사람이 움직이는 실제 동선들 관계를 무브먼트라고 합니다. 그럼 이 조닝과 무브먼트의 균형점이 잘 맞아야 좋은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실제로 이제 뭐 예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경우, 뭐 예쁜 것만 찾으시면은 이제
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이 조닝과 무브먼트를 무시하고 막 꽉꽉 채워넣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기에는 예쁜데 나중에 기능적인 굉장히 떨어져서 실제로 저희가 리폼 공사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. 네.